전교조가 안 보인다. 젊은 여교사의 사망과 충격적인 교사 폭행 사건의 현장에 전교조가 보이질 않는다. 대신 교사노조라는 신생 노조가 현장을 지키며 교사들의 분노를 담아내고 언론과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 교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 전교조는 어디에 있을까? 전국에서 쏟아지는 교사들의 증언 중 전교조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극성 학부모의 시도 때도 없는 막말 전화와 괴롭힘의 위협을 느낀 조합원 교사의 상담 요청에 전교조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학부모와 대화해보세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지속되는 괴롭힘에 못 이겨 재차 상담 요청을 하였을 때에도 전교조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교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하던 때에 젊은 동료 교사가 교사노조를 소개하며 바로 변호사를 연결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조합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교조를 탈퇴하고 싶다고 하자 담당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자필 서명한 탈퇴서를 팩스로만 접수받는다고 한 반면 교사노조는 핸드폰으로 쉽게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였다. 조합비도 훨씬 저렴했다. 전교조의 고령화와 조합원 수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민족 민주 인간화 참교육에 정작 교사의 인권은 자리 잡을 곳이 없었다. 그 빈틈을 젊은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노조가 무섭게 대체하였지만 전교조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년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전교조가 NLPD 정파투쟁으로 매년 집행부 싸움을 벌이며 현장 조합원들을 줄세우게 하는 동안 교사들은 학생에게 얻어맞고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진보운동은 2000년대 이후 크게 동요하였다. 첫째, 더 이상 사회주의를 주장하기에는 민망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둘째,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정부가 출범하며 기존의 대정부투쟁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다. 일각에서는 포스트말시즘과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하였지만 뭔가 부족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이슈가 바로 인권이었다. 1990년대까지 주로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들의 최후의 방어막이었던 인권은 2000년대 민주정부 수립 이후 개인주의적 인권으로 변모하여 진보운동 전반에 퍼져나갔다. 과거의 인권이 주로 군부 독재에 저항하던 즉 공동체적 기반의 인권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의 인권은 서구적 인권 즉 개인주의적 인권으로 변화하였다. 90년대까지 인권하면 떠오르는 단체가 주로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같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기반의 개념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 인권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는 주로 페미니즘, 성소수자 등과 같은 개인주의와 결합한 이슈가 자리하게 되었다.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실시된 인권교육은 당연히 후자의 개념이 주요하게 교육되었다. 정리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인권은 과거의 인권과는 전혀 다른 서구적 개인주의적 인권인 것이다. 우리 사회와 학교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명제에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았으나 현실은 달랐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 상무기가 있다고 조작하여 전쟁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운 명분은 인권이었다. 미국이 주장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라크와 중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이 악의축이라며 북한을 비롯한 국가들을 지명할 때 내세운 명분도 인권이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주장할 때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을 내세울 때도 첫 번째 명분은 인권이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아니었다. 적어도 미국식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북한,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반인권적 국가들로 나뉘어 있었다. 인권은 내 편과 적을 구분하는 기준이었고 전쟁의 중요한 명분이었다. 인권은 곧 정치였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던 민주인사들이 부르짖던 인권은 최근 5년 보수의 언어로 변질되었다.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을 부도덕한 파렴치한으로 여론몰이를 할 때 인권이 동원되었다. 마치 미국이 내 편과 적을 구분할 때 인권을 동원하는 것처럼 정확히 민주당을 공격할 때에만 인권이 동원되었다.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믿으며 인권이 곧 정의이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진보 진영은 타겟이 정해지면 극우 보수와 손맞잡고 여론몰이에 동참했다. 신규 임용교사 연수에서 전교조를 대표해 교육하던 선배 교사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기 위해 교사 노동자가 앞장서자며 강의를 마쳤다. 박수치는 신입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가정에서도 부모를 폭행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교실에는 목격자가 있고 가정에는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부모는 수치스러워서 또는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봐 쉬쉬하였을 것이고 선생님은 무너진 자존감에 교실 밖으로 알려지길 거부했을 것이다. 인권은 교실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사회를 흔들고 있다. 엄하게 꾸짖는 어른이 없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무섭게 자라고 있다. 이건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이제 인권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